네, 개념원리 수투 수업을 할게요. 오늘부터 하는 수투 수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미적분 원투,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그 미적분 원이라는 아이를 수학 2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미적분 원에서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거를 빼서 미적분으로 넘겼어요. 그럼 현 미적분은 미적분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 미적분 2. 그러면 너희가 배우는 수투는 그 미적분 마일 배우기 전. 프리 미적분, 미적분 배우기 전에 배우는 과목이야. 그래서 본인이 나는 미적분을 하고 싶어, 나 미적분 해야 해 하는 이과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원, 투 섞은 게 미적분이에요. 원, 투를 못하면 미적분은 친구들은 미적분 하니까 나도 미적분 할래요? 해서 따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 제대로 못 잡으면 미적분 할 때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수원2 다시 할래요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 1년을 다시 되돌아가야 돼? 사실 1년이 아니지. 왜냐면 선행 빠른 아이들은 진짜 2, 3년 전에 배우니까 3, 4년을 되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개념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개념을 배우는 건 우선이고 개념을 배우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그 수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새로 배우는 개념입니다. 함수의 극한, 연속이라는 걸 배워요. 극한이라는 건 이 함수가 끝으로 가면 얼마일까? 예상하는 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식의 개념과 수학의 개념이 달라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알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한 달에 나에게 1억씩 넣어줘. 매달. 나는 근데 돈을 뭐 1억까지는 안 쓰거든, 한 달에? 그러면 나에게 남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이런 게 극한이에요. 그런데 이게 식이나 함수로 나타내면 우리가 좀 헷갈리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변할 때 누가 결정된다. 그 원인과 결과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배우는 건 미분과 적분이에요.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우려면 알아야 하는 게 요 극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배웁니다. 여기서 기초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요까지에서 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적분은 미분의 반대야. 역연산이라 그러거든. 더하기면 빼기, 곱하기면 나누기처럼 미분의 반대인 걸 배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시기상으로는 적분이 먼저 발견이 됐고 적분의 반대 연산으로 미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미분을 먼저 배우는 건 미분의 연산이 깔끔해. 계산이 쉬워. 그래서 미분을 먼저 배워. 적분의 연산은 지저분해. 그래서 적분을 처음부터 배우면 혼란스러우니까 거의 모든 미적분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미분이라고 안 해요. 미분부터 배우고 미분의 반대 연산 적분을 배워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대단원, 일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할 거예요. 여기는 극한이라는 것과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에요. 얘를 알아서 여기서 좀 더 범위를 넓혀가서 미분이라는 개념까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게 추가돼서 아예 디테일한 무언가를 배울 거라고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봐야 할 건 10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 10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극한이라는 개념은 이 함수가 끝으로 가면 과연 어디로 갈까의 개념인데 사실은 끝으로 간다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뭘 예상하냐면 어느 시점 하나를 잡아도 여기 A라고 할게. 그리고 이때의 값을 L이라고 할게. 내가 극한의 개념은 진짜 애매한 개념이다. 내가 그래프를 타고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런데 어디까지 갈 거야의 기준은 X 기준이야. 좌우.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갈 거야. 그래프를 타고. 그럴 때 높이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예상하는 것, 그걸 극한이라고 해. 내가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A까지 간다면 나의 높이는 얼마일까? 이게 극한이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A까지 갔어. 나의 높이는 L이지. 이걸 극한값이라고 해. 타겟 정해놓고 거기까지 갈 때 나의 높이는 그거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극한값은 A로 갈 때, 어느 일정한 한 값으로 갈 때 극한값에 대해서 배우는 개념인데, 이 극한값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갈 거야. 아직 도착한 게 아니다. 극한값은 갔다가 아니야. 가고 있는 도중이야. 아,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얘랑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 그거는 아직 도착했다가 아니지. 극한값은 가고 있다야. 완벽하게 여기에 도달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도달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러한 극한의 개념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극한을 영어로 하면 limit이에요. L-I-M-I-T. 그래서 limit이라는 새로운 함수의 표현법을 사용할 건데, L-I-M, 이렇게 L-I-M을 써요. limit 다 쓰면 기니까 세 개만 쓰는 거야. 그리고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고 쓸 거야.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함수 위에서.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정의를 했어야 되네.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함수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이 표현법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로 가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면 난 어디에 위치하지? 높이가? L이지. 그 값은 L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극한이야. 이해를 좀 하겠니?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극한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래프를 타고 좌우로 움직일 때 높이가 어떻게 도달되냐야. 얘가 변해서 얘가 결정된다의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는 FA랑 다르다. FA가 뭔지 아니? 함수값이야. 자, 이거는 수치상 다르다는 게 아니야.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흡사하다. 비슷해. 같진 않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가고 있다지 완벽하게 도착했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 도착한 값이랑 당연히 FA랑 이 값은 같겠지. 같아 보이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게 우리가 극한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 내가 이번에는, 자, 근데 나는 앞으로 리미트를 이렇게 쓸 거야. 왜냐면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11 곱하기 리미트. 그럼 헷갈릴까봐 난 LIM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할까? 그 개성이 담겨 있거든?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LIM 쓰는 법.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더라? 아, 되게 막 자기만의 개성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가장 멋있는 걸 고르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 하면 돼. 리미트, 내가 fx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뭘 할 거냐면, 이걸 하려면 내가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 자,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 그것만 설명해 줄게. 무한대라는 용어가 있어. 이 기호를 무한대라고 할 거야. 이렇게 팔자 눕혀 있는 게 무한대야. 엄청 큰 수란 뜻이야. 그 무한대의 반대말은 무한소야. 가장 작은 값. 그럼 엄청 큰 값의 반대말은 가장 작은 값이거든. 가장 작은 값은 0을 말하는 게 아니다. 0과 한없이 가까운 값을 말해. 그래서 보통 내가 숫자 0은 이렇게 쓰거든. 얘는 약간 0보다 살짝 뚱뚱하게 써. 이 개념은 자주 사용하진 않아. 사용하진 않을 거야. 그냥 0과 같은 걸로 보면 돼. 근데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왜 설명을 했냐면, 봐봐. x가 무한대로 같다고 생각해봐. 추리를 한번 해봐.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은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높이가 얼마가 될 것 같아? 무한대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요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게 극한값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니? 하나 더 해볼게. 이 그래프를 타고,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무한대 할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 반대말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를 타고 왼쪽으로 쭉 가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 그치, 엄청 작아져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게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극한의 개념을 극한의 상태가 뭐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가 오른쪽에 적을게. 이 위에 있는 제목은 무시해도 돼. 이게 책에 그냥 제목을 따라간 거고 난 이 제목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수렴이라는 말과 발산이라는 말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렴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수렴이라는 말은 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수렴이라 부를 거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값이라고 하는 건 진짜 숫자를 말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얼마로 가까워져. 딱 그냥 정확히 그 값으로 도달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수렴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 뭐 우리 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 반의 의견을 뭐 하나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 수렴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가는 걸 수렴이라고 해. 그 아까 여기 그래프로 보여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값이 l이라는 값에 도달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이렇게 어느 값에 도달해요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는 게 있거든. 발산은 어느 값에 도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수렴의 반대말이야. 수렴하지 않는 것. 그걸 발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발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의 뭘 발산한다? 우리의 뭐 끼를 발산한다? 이렇게 끼를 펼친다. 약간 이런 개념이야. 실제로 수많은 말 중에 발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가 한없이 무한대로 쭉 가지. 얘들아,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엄청 큰 그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한없이 펼쳐져서 어느 값에 도달하지 않고 쭉 가는 그런 걸 발산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걸 발산이라 부를 거야. 이해했니? 수렴은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 근데 하나의 값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를 보여줄게.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수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함수가 유리함수야. 수렴 발산을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함수가 유리함수인데, 자,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했지? 점근선. X축의 점근선은 얼마야? 1이지. Y축 점근선은 4야. 그림은 1사분면 방향과 3사분면 방향에 그려진다. 그건 좀 대충 그릴게. 이렇게 그려져.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이 끝을 갈 거야. 그걸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쓸 것 같아? 무한대로 가. 이 함수는 fx지. 근데 fx 대신에 식을 적을게. 어차피 내 식을 적었으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이 값은 한없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높이가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그치.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점근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 값은 4야. 봐봐.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x가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건 높이를 의미한다고. 높이는 얼마에 가까워져? 그걸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높이는 4잖아. 그래서 얘는 4에 가까워져. 이거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이게 수렴인 거야. 4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리미트 이번엔 x가 마무한 대로 가.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는 4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그거는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하는 거야.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 야, 근데 0으로 갈 때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니? 0이 안 돼. 잠깐만 다시 할게. x가 1로 가.
x 1로 가. 1로 갈 때 문제가 좀 있어. 왜냐면 1보다 큰 값에서 갈 때는 이렇게 높아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갈 때는 낮아지지. 그거는 다음 단원에 배운다. 이거는 1보다 큰 값. 값에서 간다고 생각하고 고민 한번 해보자. 1보다 큰 값에서 1로 가. 그럼 이 값은 얼마로 갈 것 같아? 그치. 그래프를 타고 1로 가까워져 여기서. 무한대로 가지. 이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한대는 수렴하는 거니 발산하는 거니? 발산하는 거야. 이해했지? 수렴과 발산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변칙적인 발산이 하나가 있어. 얘는 실제로 책에 이름은 나오지 않아? 진동이라는 게 있어. 혹은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 그냥 진동이라고만 할게. 진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플러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고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이 높이 1이야. 이 높이 마일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기울기가 1인데 이렇게 간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게 무한대까지 가면 딱 하나의 값에 도달하니 1과 마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상황도 발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발산을 단순히 무한대로 간다로 외우면 안 되고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이야.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발산을 진동 발산이라 그래. 알겠지? 그러면 진동에서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여기서 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의 개념이거든? 진동에서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점점 높이가 계속 2분의 1배씩 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지. 얘는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수렴하는 거야. 이해를 했지? 수렴과 발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니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사실 이 책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불만인 건 사실 이거야.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수렴인 거 두 상황, 그 발산인 거 두 상황을 어느 값에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눴거든. 얘들아, 이건 생각보다 너희가 이해하기에 좋은 이해가 아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듣고 이 책에 있는 거를 뭉뚱그려. 다만 복습용으로 좀 봐. 아, 이 상황에서 이럴 때는 수렴한다고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럴 때는 발산한다고 한다구나. 이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아는 방법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수렴과 발산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줄게.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까? 필수예제 1번에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래.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X점근선이 여기고 Y점근선이 마삼이야. 거기서 약간 양수 방향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에 그려지고 여기에 그려져. 야, 그럼 이 상황에서 X가 2로 갈 때래. 그러면 X에 대충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X에 2로 갈 때 이 값은 얼마일까? Y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 대입하면 되지. 기본적인 극한값은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랑 똑같이 나와. 생각해봐. 내가 한없이 얘한테 가고 있어.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 그럼 거의 진짜 한 10년이 지났으면 여기 있단 얘기잖아. 아니 근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지. 한 0.1cm든 0.2cm든. 그렇지만 그냥 그건 같은 걸로 본다고. 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웬만한 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서 좀 팁을 줄 거야. 극한값을 구할 때 극한값은 만약에 그 함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가 뭔지는 아니? 그치, 항이 여러 개인. 근데 항이 여러 개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 함수에서는. 다항함수는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해.
왜냐하면 x분의 1 더하기 x 이런 건 다항함수라고 안 하거든. 항이 굳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다항함수라 그래.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 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이겠지?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대입하면 돼. 그냥 식의 대입 하면 그냥 문제가 풀린다. 알겠지? 두 번째,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인 상황이 아니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제대로 적어줄게. 그러면 대입 하면 그냥 답이 나와. 지금 같은 상황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x가 0으로 갔대. 분모가 0이지. 그건 하면 안 돼. 하지만 x가 2로 갔지. 분모 0 아니지. 이거 그냥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인 거야. 이해했지? 세 번째, 무리함수. 그냥 대입하면 돼. 무리함수는 그 루트가 0보다 작지 않으면 돼. 근데 루트가 0보다 작은 상황은 문제에서 아예 주질 않는다고. 문제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함수도 무리함수도 대입하면 돼. 결론이 웬만하면 다 대입하면 나와. 그러면 대입하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만 더 살펴볼까? 자, 그 다음 문제가 얘거든? 자, 얘를 한번 볼게. 얘는 지금 분수함수지.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대입해도 된다고. 분모 0 되지. 그럼 얘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너네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니? 그치. 얘 약분데. 그래서 이게 약분해. 그럼 결과가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대입하면 마오야. 그럼 이제 니네 궁금한 거 그거지. 아니 그럼 저거는 x-1랑 어차피 똑같은 함수 아니냐. 어떻게 생긴 게 다른데 함수가 다를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 내가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x-2랑 똑같이 생긴 것처럼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분모가 0인 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지. 어떻게 되냐면 마삼에서 뚫려 있어.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여기였다니까. 여기로 가까이 가면 얘가 얼마일 거야 라고 추리했잖아. 여기가 뚫려 있어도 가까이 가면 식이 이거의 일부니까 와 5인 걸 예상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이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별로 어렵진 않지. 세 번째 루트 함수야. 루트 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돼. 집어넣으면 1. 쉽지?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드는 생각은 그거지. 아, 이젠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이쪽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야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개씩 있어. 그거 필수예제 2번부터 등장해. 근데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조금 매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운 적이 없지. 그런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래. 우리의 생각은 그거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차라리 개형 자체를 어느 정도 외워버려. 봐봐, 야 생각해봐. 나도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렇지.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숫자 대입해서 대충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 2를 공부하려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않다.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그래프가 왜 등장했냐면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어.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네들도 선택권이 없는 거야. 차라리 더 배우면 쉬운데 덜 배워서 그런 거야. 이런 거에 꽂히면 안 돼. 나중에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대충 고민만 해보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점근선이 생겨. 그리고 숫자를 대충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일이지. 여길 지나. 1 집어넣으면 얼마일 것 같아? 4분의 1이지. 그 다음 2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16분의 1이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가.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사야. 여기가 1이었으니까 마사는 여기겠지. 3분의 1 집어넣잖아? 아니, 3분의 1이래. 3분의 1 맞지? 아니, 4분의 1 집어넣을게. 4분의 1 집어넣으면 절반이라서 4분의 1 집어넣어. 마사분의 1이구나. 자, 다시 말할게. 마2분의 1 집어넣었어. 마2분의 1 집어넣으면 마4야. 마4분의 1 집어넣으면 아무튼 엄청 작은 수가 나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대입하면 똑같이 그려져.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식을 억지로 만든 것 뿐이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x가 마일로 가. 그래프를 타고 마일로 가면은 높이는? 여기가 마일인데 높이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헷갈리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외워버려.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유리함수의 절대값이 요거다. 이런 그래프야. 근데 여기가 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왼쪽으로 1만큼 대칭 이동시킨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다시 x쪽으로 대칭 이동시킨 거야. 이런 그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차라리 책 보고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딱 이거네. 얘는 원래 그래프를 그려.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 절대값이야. 이게 사실 그 x분의 1의 전체 절대값으로 봐도 되지. 이거 어떻게 그린다 했지? 접어 올린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면 무한대.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든 같은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식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니네 생각은 이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리지도 못하는 그래프를 굳이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냐. 여기서도 팁이 존재해.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거든? 이거 좀 잘 외워.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 x분의 1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마치 무한대분의 1로 봐도 되지.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무한대랑 0은 약간 역수처럼 생각해. 설명을 좀 더 해줄게.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지. 그럴 때 x분의 1. 이건 얼마냐? 사실 0분의 1인 격이지. 이건 무한대다.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 이거는 근데 상황이 양수일 때, 양수라는 게 확실할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만 적을게. 더 자세히 나갈 필요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한대랑 0은 역수라 생각해버려. 그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무한대랑 0은 역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분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시작했냐? 나눗셈에서 시작했어. 자, 빵이 한 개 있어. 빵은 한 개인데 사람은 거지같이 많아. 무한대야.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만큼 먹겠니? 쥐톨만큼 먹겠지. 쥐톨이 뭐야? 아예 그냥 못 먹겠지. 그러니까 0인 거야. 2를 무한대로 나누면 한 사람당 가져가는 몫은 0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분 1이 0인 거야. 두 번째, 빵이 한 개 있어. 그런데 박테리아가 그 빵을 차지를 할 거야. 그럼 박테리아는 자기 몸에 몇천, 몇십 배, 몇 억, 몇 조 배 더 큰 걸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는 몫이 무한대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관계로 생각을 하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 0 집어넣어봐. 0분의 1이지. 무한대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 어림짐작으로 구하면 돼. 단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 그건 이거야. 0보다 클 때 이거다. 우리가 아까 x분의 그래프를 봤잖아. 이렇게 그려져. 그럼 0보다 작은 존에서는 이쪽 방향에서 한없이 0으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뿌리인지 마인지만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할 게 다음 문제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 그래프를 그려주긴 할 거야. 예상 한번 해보자. 그냥 대입해버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해. 어떨 것 같아? 무한대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무한대에다 2를 더해. 간의 기별도 안 가. 무한대야. 무한대는 하도 큰데 거기다 2 더하든 3 더하든 무한대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 이해했지? 실제로 이 개념 자체는 그래프가 요래 그려져. 요래. 그럼 봐봐. 그래프를 타고 한없이 마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높이는 높아지는 거잖아. 그 개념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지?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이거는 뭐일 것 같아?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무한대에다가 5를 씌우면 무한대야. 근데 그 무한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야. 루트 씌운다고 숫자가 급격하게 작아져도 무한대라고. 거기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쪽을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시간 볼까? 필수 예제 4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무한대를 집어넣었어.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한 거 분의 1이지. 이거는 0이라고. 무한대 분의 1이 0이라고. 헷갈리면 그림 그려줄까? 괜찮아? 그 다음 거 볼까? 이거는 0인 거야. 그치? 야, 절대값은 왜 씌운지 알겠니? 아, 그건 의미 없겠다. 아니야, 넘어가. 이거 하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안 어렵구나. 아, 마일이지. 생각해봐. 마무한대를 집어넣어. 이게 0이야. 그래서 0에 빼기 1이니까 마일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극한값은 이렇게 한다. 내가 야매가 아니야. 이거는? 그치. 얘가 0으로 가네. 그치? 3 빼기 0이니까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게.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우리가 배움이 적기 때문에 문제를 거지같이 했다고. 그 배움이 적음은 사실 지금 배우는 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개념을 배우면 그게 다 해결이 돼. 여기를 배우는 순간부터 그 그지 같은 그래프는 나오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건데, 그래프를 보다 보면 예전에 그 수학학 1대1 대응에서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많이 그렸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높이는 3이야.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아니다. 3이고 5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 함수가 fx다. fx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5일 수도 있는데 3일 수도 있잖아. 어느 방향에서 오냐에 따라 다르지.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극한값을 구할 때는 정확하게 야 어느 쪽에서 올 때 걔가 어디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얘도 기다릴 거 아니야. 내가 오른쪽에서 올지 왼쪽에서 올지 말해줘야 이게 대비를 할 수 있잖아. 그럼 같은 개념이야. 어느 쪽에서 올까를 알려주는 게 지금 배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에요. 우극한은 자, 내가 여기를 갈 거야. 여기를 오른쪽에서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해. 여기서 오는 걸. 오른쪽에서 와서 오른 우자를 쓰는 거야. 좌극한은 왼쪽에서 여기로 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나타낼 거야. 그러면 하나의 극한값, 리미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보다 큰 값에서 오는 우극값을 3뿔이라고 적어. 이게 3보다 큰 값에서 온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3보다 큰 값에서 3으로 가면 그 값은 얼마로 도달할까? 그치. 이땐 5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3보다 작은 값에서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십자가 빼기를 크게 쓰잖아. 나는 이거를 작게 써. 지수처럼.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라고 틀린 게 아니야. 이거 유튜브 검색하면 한 20명 중에서 한 17, 8명은 다 이렇게 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 3, 0, 뿔. 3, 뿔령이었나? 영마. 이렇게 적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우극한을 이렇게 적고 좌극한을 이렇게 적었거든? 그거에 약간 버릇이 남은 거야.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크게 쓰는데 난 이렇게 쓸 거야. 너도 이렇게 써.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야. 야, 그럼 여기서 생각 한번 더 해보자. 얘가 오른쪽에서 올 때는 3이고 왼쪽에서 올 때는 오른쪽에서 올 때는 5고 왼쪽에서 올 때는 3이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3으로 오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오는지 말을 하나로 못 하겠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는 개념 하나가 더 생겨. 그 개념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니네가 나한테 제일 많이 질문할 거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서 둘이 같다임을 보이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극한값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식으로 적고 다시 말로 적어줄게. 이거랑 이게 같으면 L로 같으면 A에서 극한값이 L이야 라고 말할 거라고. 자, 말로 적어줄게. 그러니까 우극한이 좌극한이 L이라는 값으로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극한값은 존재하며 그 값은 L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만약 얘가 느낌상 좌우가 다를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체크해 봐야 돼. 체크해서 같을 때만 극한값이 걔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체크해서 다른 게 나오면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앞으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는 이거 이게 오늘 외울 게 별로 없지 않아?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그냥 공식 같은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알겠지? 외울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사실 이거를 왜 하냐면 진짜 함수 중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이다. 내가 강의를 다시 찍는 이유가 재작년 강의는 이게 프로젝트가 좋지 않아서 카메라도 좋지 않아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보여서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야. 완전 선명하다. 이래서 다시 찍는 거야. 자, 이건 보자. 이거 봐봐. 리미트. x가 2뿔에서 갈 때는 2보다 큰 값에서 간다야? 2보다 작은 값에서 간다야? 그치? 2보다 큰 값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면은 높이는? 그렇지. 얘는 3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엄청 쉽지? 자, 이거 보자. 그럼 이 마에서는 얼마야? 그러니까 작은 거야. 2보다 작은 값에서 가는 건데 이 값은 얼마일 것 같아? 0으로 가지. 높이를 말하니까 0이다. 여기서 약간 주저한 애들은 헷갈린다. 이거 2로 가나? 아니야. 높이를 말한다고? 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르잖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상황을 좀 알겠니? 그럼 0에서 한번 볼까? 0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보는 거야.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가. 3으로 가네. 0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가. 3으로 가네. 극한값은 3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니? 네. 야, 여기 뚫려있는 건 페이크야. 뚫려있는 거는 다음에 연속한이라고 물어봐. 연속한이라고 물어보면 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이 값까지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페이크니까 뚫려있는 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극한값은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도달했냐? 도달하지 않았냐?
그냥 그 정도니까. 헷갈리는 거 있니? 없어? 자, 그래프가 있으니까 쉬운 거지. 그래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되게 골 때린다? 그런데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아니? 합성함수의 극한을 물어봐. 최악이야, 최악. 합성함수의 극한은 진짜 너무 어려워.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그거를 안 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실력업 문제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이거의 극한값을 조사하세요라고 했던 건 그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극한값이 있냐? 있으면 그 값이 얼마니거든? 그걸 말을 해줘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니라고 물어봤잖아. 이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알아? 뭐일 것 같아? 극한값이 존재할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얼마일까? 응? 존재하지 않아. 왜 그런지 그래프 그리면 알잖아. 그래프 안 그리고 할 거긴 한데. 그치. 점근선 여기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러면 우극한은 얼마? 무한대.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좀 더 쉬운데 그래프 안 그리고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건 조금 어려운데 니네가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이 뿔에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자. 안 어려워. 이 뿔의 개념은 2보다 살짝 큰 값에서 2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살짝이라고 하는 거는 0.00000000001이야. 그런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 상황을, 이거는 잘못된 오개념이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서 이 상황을 그냥 2.1에서 2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값이야. 근데 그냥 대충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값에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이 상황에서 양수지. 그래도 0분의 1이지. 양수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인 거야. 0분의 1은 무한대잖아. 근데 양수니까 이게 그냥 플러스 무한대라고. 좀 헷갈리니? 괜찮아? 야, 그럼 이거는 얼마일까? 이게 왜 마이너스 무한대냐면 2보다 살짝 작은 값이야. 예를 들면 1.9에서 2로 가고 있다고 추리 한번 해봐. 그러면 1.9에서 2로 가고 있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봐. 음수지. 음수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음수야. 근데 어차피 이거 집어넣으면 0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 상황을 추리할 수 있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왜 주의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진짜 1.9를 대입하는 애들이 있다고. 5개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부호 판단만 하고 끝내. 값은 리미트를 집어넣어야 돼.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짱 쉽지. x가 1불로 가. 아니 이건 되게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하자. 1불로 가.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릴까 마이너스로 풀릴까?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절대값 풀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좀 외우자. 절대값 가우스. 이거는 먼저 푼다. 푼다? 라는 게 헷갈리는 표현이지. 먼저 없앤다? 푼다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먼저 풀어서 없애야 돼. 그러면 여기는 1불이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 1불 x 마일 인수분해 되네. 이게 풀라고 이렇게 먼저 절대값을 없애라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풀리겠지. 그럼 약분돼. 답은? 그치. x 플러스 1인데 x가 1로 가잖아.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값은 2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자. 얘는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까 음수로 풀릴까? 음수로 풀리겠지. 음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 어차피 약분되니까 약분 하면 이게 마이너스 x지. 그러면은 2로 갈 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틀리다. 내가 처음 니네가 배우니까 잘못 쓰면 그거를 따라 할까봐 그냥 제대로 쓸게.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이 값은 얼마일까? 마이 맞아. 야, 헷갈릴 때 이거 쓰면 이거 보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방향을 말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이렇게 하는 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상황만 여러분이 만들면 돼. 자, 가우스는 제일 어렵죠. 가우스도 먼저 풀어.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강조했던 그 개념을 놓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갈피를 못 잡아. 나 이거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어? 뭐라고? 뭐 있다 없다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냐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구하냐고.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냐고. 대입해서. 아니지.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푼다고. 그게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래 0에서. 근데 이 상태로는 그냥 0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야. 0 좌, 0 우 둘로 나눠 푸는 거라고. 근데 좌우간으로 표시 안 돼 있으면 똑같은 데에서 만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그건 그냥 극한값을 말해. 여기서의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런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조건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같아야 그 극한값은 누구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거와 이거를 확인해서 둘이 같으면 그 값이 얘야? 라고 말한다고. 다시 해줄까? 헷갈린다 이거는. 이게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항상 물어보더라고. 이거를 구하세요 하면 진짜 0을 대입해서 1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0보다 작은 값에서 나오는 것과 큰 값에서 나오는 것과 0보다 작은 값에서 나오는 게 일치할 때 그걸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거야.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했지?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건 얼마일 것 같아? 1. 그렇지.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가면 그 가우스 값은 1이겠지. 이 값은 얼마일 것 같아? 0이야. 그런데 조금 헷갈리지? 아까 말해줬잖아.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0.1에서 0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해봐. 그러면 가우스는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을 말해. 혹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해. 그러니까 0.1을 집어넣어봐. 1.1이지. 1.1의 가우스는 1이야. 정수 부분 1이잖아.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마이너스 0.1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얘를 집어넣으면 0.9잖아. 0.9의 정수 부분이 0이지. 그래서 둘이 다르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럼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극한값에서 좌우를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둘로 나눠 해야 돼. 애매한 건. 그런데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 다항함수,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분수, 무리수, 무리식. 아까 몇 개 적어줬지?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 주의해야 할 거, 분모가 0인 수, 아니면 범위가 나눠 있는 거, 혹은 가우스. 가우스는 거의 연속하지 않아. 거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들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사실은 좀 더 나가도 되는데 나가기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